헬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석태입니다. 수태 시제 개념을 잡습니다.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영어를 하면서 가장 어떤 부분이 힘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회화가 힘들다 또는 독해가 힘들다, 문법이 이해가 잘 안 된다 여러 말씀을 하십니다만, 회화를 하든지 독해를 하든지 작문을 하든지 사실은 가장 걸리는 문제가 문법, 그 안에서도 수의 일치, 그리고 시제, 그리고 태, 이 세 종류입니다. 이 세 개의 문법 요소들이 영어 문장을, 특히 우리가 영어 문장을 만들려고 할 때, 글을 쓰려고 할 때 탁탁탁탁 길목을 막아서 정말 힘들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독해를 할 때는 이런 부분이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아요. 그냥 단어만 알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단어만 알면은 해석은 웬만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독해할 때마저도 이 세 개의 항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독해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시간 문장은요, He invited me at the party가 나옵니다. He invited me at the party. 일반적으로 그가 나를 파티에 초대했다고 하면 He invited me to the party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죠? 맞아요. 그런데 He invited me to the party도 맞고요. He invited me at the party도 맞습니다. 두 가지 다 쓰일 수 있는데 의미가 달라요. 그죠? He invited me to the party라고 하면은 to는 아시다시피 전치사 to는 방향성을 말합니다. 어디로? 그렇죠? 최종 목적지를 말할 때 to를 쓴다고 해요. 따라서 그가 나를 초대했는데 어디로 초대했는가 봤더니 파티로 초대한 겁니다. He invited me to the party. 그런데 지금 우리 책에 쓰여있는 문장은 He invited me at the party가 됩니다. at는 장소를 말하잖아요. 그죠? to는 방향성을 말하고 그 파티에, 다시 말하면 그 파티에 나를 초대해서 내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 at입니다. He invited me at the party. 발음할 때는요, invite가 강세를 갖고요, party가 강세를 갖습니다. 따라서 He invited me at the party,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에 단어 몇 개 되지 않는 이 문장에 수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단어는 무엇인가? 네, 명사입니다. 물론 동사도 현재 시제일 때 주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s가 붙고 안 붙고 하는 그런 수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he invited me 하고 과거 시제일 때는 수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주어가 단수든 복수든 상관없이 그냥 과거 시제를 쓰면 되니까 말이죠. 여기에서는 명사인 party, 이것이 수의 개념을 담고 있다는 거죠. party가 하나를 지칭할 때 또는 그 파티를 지칭할 때는 그냥 party, a party 또는 the party가 되고요. 잘 아시다시피 복수가 되면은 parties가 되죠. parties는 스펠링이 y가 i로 바뀌면서 es가 붙습니다. parties. 이런 간단하고 너무도 기초적인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요, 문장을 보고 이해할 때는 별게 아닌데 내가 글을 쓰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다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경을 하나하나 잘 써보시자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He invited me at the party가 됐습니다. 자, 수의 개념을 갖고 있는 파티가 변화되는 모습을 두 번째 문장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I will throw a party this coming Sunday라고 나옵니다. I will throw a party this coming Sunday. This coming Sunday는 돌아오는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일요일을 말하겠죠. I will throw a party. 파티는 셀 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수의 요소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파티를 여러 개 여는 게 아니고 하나를 여는 거죠. 그래서 throw a party라고 합니다. 어는, 부정관사 어는 어떤의 의미, 특정하지 않은 거죠. 정할 수 없는, 불특정이라고 해서 부정관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는
하나의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파티를 여는데 파티 뭐 여러 개를 여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여는 게 아니고 한 번 연다는 느낌으로 throw a party라고 어를 써줘야 합니다. I'll throw a party this coming Sunday. 우리가 영어로 글을 적을 때 흔히 만들게 되는 오류는 뭔가 하면 I will throw party라고 쓰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심하자는 거죠. I will throw a party가 아니고 throw party가 아니고 throw a party. 만약에 파티를 여러 개를 연다 그러면 I will throw parties. I will throw parties. Next week 하면은 다음 주에 내가 파티를 두 번 이상 연다는 말이 되니까 복수형 알고 계셔야 됩니다. I will throw parties next week. 그런데 여기에서는 I'll throw a party this coming Sunday라고 해서 돌아오는 일요일에 이번 일요일에 파티를 하나 연다는 느낌을 전합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계속 설명드리는 이유는 작문할 때 항상 우리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복수형 놓치지 마십시오. 세 번째 문장으로 I don't like going to parties가 나옵니다. 나는 파티 가는 거 별로야. 좋아하지 않아. I don't like going to parties. 일반적으로 이럴 때 I don't like going to a party라고 해도 문법의 형식상 틀리지 않습니다. 문법의 의미상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정관사 어도 총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복수명사 역시 총체적인 의미를 전달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모습을 보면 문법적으로는 어도 총체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거 맞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복수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I don't like going to a party라고 하지 않고 I don't like going to parties하고 복수형을 쓴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수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명사의 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I don't like going to parties. 한번 따라해보세요. I don't like going to parties. 좋습니다. 자, 그다음 태로 넘어갑니다. 태. He invited me at the party라고 하면 능동문에서는요. 주어의 능동적인 행위가 강조되는 거죠. 그가 나를 파티에 초대한 겁니다. 그리고 문장 하나로만 보시지 말고요. 이 문장이 쓰이는 이 문장을 내가 말할 때 지속적으로 어떤 것을 중심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도 신경 써야 하고 따라서 그 중심에 서 있는 주어가 능동적으로 말을 하는데 내 앞의 말, 내 뒤의 말,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말의 한 단락, 글에만 단락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말을 하는 중에도 일정한 패턴으로 흘러가는 이야기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의 흐름을 하나의 단락으로 간주하면 말에도 단락이 있는 겁니다. 글의 단락과 말의 단락에서는요. 주어의 흐름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주어가 능동으로 말을 해야 되는 주어를 능동으로 표현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한 단락 안에서는 지속적인 능동태가 필요합니다. 능동과 수동이 마구잡이로 왔다 갔다 하면 글이 산만해서 올바른 글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과 글이 주어가 능동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고 주어가 놓여있는 상태를 말하는 글을 말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고 쓰고 싶다면 수동태로 일관되게 한 단락이 꾸며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능동형과 수동형을 공부하는 거지 무조건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꿔보자, 무조건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꿔보자 이런 연습을 하자는 책이 아닙니다. 영어를 올바로 이해하면서 태를 제대로 이해해보자. He invited me at the party라고 하면 그의 행위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걔는 참 마음 씀씀이도 좋고 마음도 넓고 뭐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 기분이 편하고 그냥 뭐 걔네 집에 가도 우리 집에 온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편하게 만들어줘.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를 중심으로 그가 어떻다, 그가 뭘 한다, 그를 중심으로 한 능동형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내가 어떤 상태에 놓였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I was invited at the party.
I was invited to party.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고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놓여있는, 영향을 받고 놓여있는 현재의 상태, 과거의 상태, 이것을 지속적으로 말하고 싶으면 능동이 아니고 수동태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수동태의 형태도 중요하지만 왜 수동태를 써야 하고 왜 능동태를 써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I was invited at the party. 난 그 파티에 초대됐잖아. 초대받았잖아.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랐어. I feel happy. 그런데 I was invited at the party. 과거를 썼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다. 사실은 이렇게 현재까지 말을 연결시키면 현재 완료 구문을 써야 됩니다. 제가 복선을 깔아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you are invited to the reception. You are invited to the reception. 그 사람이 너를 리셉션에 초대한 게 아니고 그 사람 중심으로 말한 게 아니고 네가 놓여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You are invited to the reception. 너 그 리셉션에 초대됐다. 너는 초대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우울해하고 그러지 마라. 너도 초대됐어. You are invited to the reception. 좋겠다요. 너 기분 좋겠다. I envy you. 질투나는데 because I'm not invited to the reception. 나는 초대받지 못했거든. 초대받는 거는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동태를 쓰게 된다는 거죠. I'm invited to the party. You are invited to the reception. 그런가 하면 세 번째, he shouldn't be invited to the wedding. He shouldn't be invited to the wedding. 걔는 결혼식에 초대되면 안 돼. 걔가 괜히 초대됐다가 또 난리 난다. He shouldn't be invited to the wedding. 이런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should는 강력한 권유의 문장입니다. 네, 시제를 말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He shouldn't be invited to the wedding. 강력한 권유예요. 걔는 초대되면 안 돼. 맞아요. be invited는 초대되다의 의미고요. invite somebody는 누구를 초대하답니다. 형식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때 능동, 어느 때 수동을 쓰느냐가 중요하다. 자, 세 번째. 이번에는 수태 시제 중에서 시제로 넘어갑니다. 자, 제시된 문장은 He invited me at the party라고 했습니다. 과거를 썼죠? 과거를 쓰면은 현재와는 무관하잖아요. He invited me at the party. 나를 과거에 초대했어. 그래서 그냥 과거로 끝난 거예요. 현재와는 무관한 거예요. 그런데 He has invited me at the party라고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He has invited me at the party. 현재 완료가 나와 있어요. 현재 완료 문장은 이미 과거에 끝난 거예요. 그가 나를 초대한 겁니다. He invited me at the party. So now I feel happy. 그래서 지금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복선이라고 말씀드린 그 문장입니다. He invited me at the party. Well, now I feel so happy. 그래서 지금 기분이 좋아. 과거에 있었던 일 때문에 지금 나의 기분이나 행동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게 현재 완료입니다. 막연하게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계속이라고 외우지 마시고 과거에 있었던 일이 지금의 내 상태와 상황에 영향을 미친 것을 말할 때 현재 완료를 쓴다는 겁니다. 따라서 He has invited me at the party. 이렇게 과거가 현재 완료 시제로 바뀌면 의미 자체가 확 달라진다. 당연하죠. 미래가 나옵니다. He will invite me at the party. 그가 나를 파티에 초대할 거야. He will invite me at the party. 조동사 will은요. 조동사 will은 확실한 미래를 말하죠. 그런데 100% 확실할 때만 쓰는 건 아니고요. 8, 90% 거의 확실할 때 씁니다. He will invite me at the party. 걔가 나를 파티에 초대할 거야. 나는 8, 90% 아니 90% 이상 확신해라고 말할 때 He will invite me at the party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조동사 will을 정확히 이해하고 알고 계셔야 돼요. He will invite me at the party. 자, 그 다음에 시제는요. He would invite me at the party. will 대신에 would가 쓰였습니다. He would invite me at the party. 그가 나를 초대할 거라는 거는 똑같아요. will과 would가 다 미래를 말하는데 will은 그냥 확실히 그럴 거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고요.
would는 거기에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과거의 일을 전제해 봤을 때, 과거의 상황을 전제해 봤을 때 그는 나를 그 파티에 초대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과거를 전제로 해서 말하는 게 would입니다. 과거를 전제하는 게 아니고 그냥 미래를 말할 때는 he will invite me at the party가 되고요. 과거를 전제해 봤을 때 뭐 나를 당연히 초대하겠지. 이럴 때는 he would invite me at the party가 된다는 겁니다. will과 would의 차이는 앞으로 계속 또 설명드리게 됩니다. He should have invited me at the party. 잘 알고 계시죠? should have 과거분사. 다시 말씀드리면 should와 현재 완료가 연결되면은 그랬으면 좋았을 걸. He should have invited me at the party. 나를 초대했으면 좋았을 걸 하고 아쉬움을 말할 때 쓰는 게 should have 과거 분사 구문이 됩니다. 자, 책을 보시면은 뭐 정확한 해석과 함께 또 추가로 전치사 구로 확장이 될 때와 절로, 접속사로 인해서 절로 확장될 때까지 나와 있습니다. 수, 태, 시제 세 부분만 제가 확실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어떻습니까? 뭐 매 시간 강조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릴 때 하나하나 수, 태, 시제 왜 써야 되는가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 태, 시제 개념을 잡습니다.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